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사 간호 수행 단계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목표 설정하고 수산 방법 선택하고 수산 방법까지 선택됐으면은 계획서, 수행 계획, 평가 계획 이런 거 수립한다 그랬죠. 이제 계획서까지 다 작성됐으니까 그다음엔 간호 활동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간호 활동은 우리가 직접 간호 활동이 있고 보건교 활동이 있고요. 관리 활동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요 관리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 뭐 활동을 조정하는 것, 또 참여 인력을 조직한다던가 감독한다던가 자원 분배나 의사소통 또는 감시한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에 따라서 간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간호사가 직접 간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보건교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평가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간호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사실 평가라는 것이 우리 인위적으로 분류할 때는 뭐 사전 계획 수행 평가, 그래서 간호 과정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간호 사업을 수행할 때는 평가라는 것이 사업을 다 수행하고 나서 결과에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평가합니다. 우리가 사정 단계에서는 제대로 사정됐는가 평가, 진단에서는 진단이 제대로 됐는가 평가, 수행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진행되는가 평가, 다 끝나고 나서는 총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분류할 때는 맨 마지막 단계, 실제로는 모든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간호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총합적인 평가는 맨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합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제일 첫째,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가 절차에 따른 평가 범주가 아니고요. 그 제목이 좀 바꿔주셔야 돼요. 평가 과정으로 바꿔주세요. 평가 과정. 그래서 우리가 간호평가 첫 번째가 간호평가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범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평가 과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가 과정은 제일 먼저 평가 대상과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대상과 기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집된 자료하고 대상 기준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죠. 비교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표를 충분히 도달했다.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 미래 사업을 다시 진행할 때, 재계획할 때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범주가 아니라 평가 과정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평가 과정은 대상 기준 설정, 자료 수집, 비교, 그 다음에 판단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 순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이 평가 범주인 거죠. 범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요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틀이 학자 간에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이 평가 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틀을 썼는가, 요거는 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과정 결과 이런 보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를 썼구나,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뭐 투입된 노력평가, 뭐 진행과정 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 효율성 평가, 적합성 평가, 이런 보기가 나왔다면은 우리가 저 앞에서 교육 단계에서 살펴봤던 평가 범주 5가지의 평가 범주 틀을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기를 먼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 우리가 요 사업 과정에 따른 우리가 평가, 이거는 뭐 꼭 이게 어디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평가 범주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평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냥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 범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늘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범주, 우리 앞에서 계획 단계에서 잠깐 봤지만 평가 범주를 우리가 5가지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5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류만 좀 다르다는 거지 사실 관련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에서 구조 평가라는 게 있죠. 구조 평가. 우리가 구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이거 들어간 걸 평가하는 거예요. 구조나 투입이나 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목적이 어땠는가, 내용 기준이 적절한가, 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 구조평가는 사업에 들어가는 그 투입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평가는 요 평가 범주에 뭐하고 같은 거냐면, 투입평가하고 사실 같습니다. 투입평가, 하고,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냥 같은 거다. 둘 다 들어가는 거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과정평가라는 게 있죠. 과정평가. 요거는 우리가 평가범주 5가지에서 진행과정평가라는 게 있었었죠. 진행과정. 우리가 평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들어간 거를 평가한 거라면 이 진행 과정은 우리가 계획대로 얼마나 잘 진척이 됐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고 어떤 수단 방법이 쓰였고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얼마나 같이 했고 이런 것들이 과정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 평가가 평가 범죄 진행 과정과 그냥 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평가는 요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결과평가. 요 평가범주 중에서 뭐하고 관련성이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우리가 목표, 달성도라는 게 있었었죠. 목표 달성도. 이거 효과라고도 그랬잖아요. 효과평가, 또 결과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효과 대상자, 그죠? 몇 명에게 효과가 나타났는가, 몇 명에게 목표 달성했는가 평가하는 게 목표 달성도 또는 효과 평가고요. 요 효과 대상자가 얼마만큼의 요구 대상자 중에서 효과가 나타났는가, 요걸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적합성 평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평가라고 그러는데, 요 적합성 평가도 효과 대상자, 우리가 요구 대상자분의 효과 대상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80명의 부인에게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진짜 이 사업이 필요했던, 요구 대상자는 몇 명인가? 요구 대상자분의 효과 대상자, 이렇게 보는 것을 적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 대상자가 100명이었는데 80명에게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가 피임법을 적용했는데 80명에게 적용했다. 그러면은 적합성은 80%인 거예요. 100명 중에 80명. 여기서는 그냥 80명이 효과인 거예요. 예, 요 적합성 평가도 결국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효율성 평가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들어간 투입물을 다 비용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효과 대상자가 분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분의 효과, 즉 효과 대상자를 내는데 얼마만큼 비용을 썼는가, 이것도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지 효율성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율성 평가도 결국은 비용 효과를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적합성은 요구 대상자 중에 효과를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가할 때 평가틀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평가틀을 뭘 쓸 건가 간호사업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평가 범주, 어느 범주에 쭉 문제에서 사업 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어느 범주에 소속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죠? 구조 과정 결과를 썼는가, 투입 진행 과정 목표 달성도 적합성, 효율성을 받는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왔다면은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뭘 설명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3가지 평가 범주를 나왔다면 구조는 투입하고 같다. 과정은 진행 과정과 같다. 예, 그 다음에 목표 달성도 적합성, 효율성은 다 결과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과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마무리 짓고요. 우리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올 때 거의 한 문제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과정은 우리가 첫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사정에서부터 진단 단계까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사정 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료 수집 영역, 방법, 그 다음에 분석 과정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 단계에서는 우리가 간호 문제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간호 문제 확인할 때 이용하는 진단 틀, 우리가 대표적인 4가지 있었잖아요. 난다, 오마, 그 다음에 HCCC, 가정간호 분류체계, 국제간호 분류체계, 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진단 틀의 특징이 뭔가, 특히 오마 분류체계가 많이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호 진단을 내렸다, 우리 기준과 지침을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고, 뭐뭐뭐를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이런 걸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설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문제 크기, 즉 역량 범위라던가 취약성이에요. 나머지 이러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단을 내렸다면 그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 설정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목표 설정. 여러분들 이 목표 설정할 때 고려될 요소가 뭔가, 기술할 때는 자세하게 한다는 것,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됐다면 수단, 방법, 요것이 설정이 돼야 되죠. 수단 방법. 요 수단 방법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타당한가, 타당성을 검증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단 방법까지 설정이 됐다.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계획서 안에는 수행에 관한 것, 평가에 관한 것, 요거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계획서가 작성됐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에서 우리가 평가 틀은 그 구조과정 결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5가지 범주를 쓸 수 있다는 것. 문제에서는 보기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를 다룰 거냐면 이제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수단과 방법 하나 놓으세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사회 기본 개념 대상자와 목표와 활동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한 걸 할 거냐면 요 활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활동을 제공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건가, 요 수단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에서는 간호활동과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다는 것. 오늘은 이제 수단 방법, 우리가 수단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활동이라던가 방법에 대한 얘기만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간호활동, 여러분들 간호활동은 이것도 우리가 학자가 분류하기 나름인 거예요. 간호활동을 분류할 때 우리가 간호 제공, 그 다음에 보건, 교육, 관리 활동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간호 제공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보건교육은 건강에 대해서 교육해서 대상자가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활동,
관리 활동은 말 그대로 뭐 감시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관리 활동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간호 활동을 어떻게 분류하기도 하냐면 대상자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제공하는 직접 간호 활동인가? 요거는 대상자하고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호 활동을 직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접 간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반직접이라고도 그래요. 반직접. 여러분들 직접 간호 활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직접 교육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반직접은 요 직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직접 간호를 위한 준비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간접 활동 이렇게 분류할 때는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연구라던가 관리라던가 뭐 의뢰라던가 뭐 정책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간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직접, 반직접, 간접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간호 활동을 뭐로도 분류하냐면 우리가 예방 수준으로도 분류합니다. 예방 수준을 분류해서 1차 예방 활동, 1차 예방 활동, 그 다음에 2차 예방 활동, 3차 예방 활동, 이렇게도 분류해요. 간호 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활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직접 활동, 반직접 활동, 간접 활동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활동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단계별 간호활동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방활동 1차, 2차, 3차는 뭐로 분류했냐면 우리가 질병의 요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어디 여백에다가 잠깐 참조해 주세요. 이거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문제 출제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게 되면 보겠지만, 요 질병, 예방, 1차, 2차, 3차 예방활동, 이렇게 활동을 분류했을 때, 어떤 활동이 2차에 들어가고, 어떤 활동이 2차에 들어가고, 어떤 활동이 3차에 들어가는가, 이건 출제 빈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뭐로 분류한 거냐면 질병의 자연사로 분류한 거예요. 질병의 자연사. 우리 교재에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자연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하자면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는 질병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요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이렇게 5단계 이렇게 분류하는데 요 1단계는 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은 비병원성이에요. 비병원성기를 우리가 1단계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질병의 원인에 노출됐지만 방어할 수 있는 상태, 요거를 초기 병원성기라고 그래요. 초기 병원성기. 그러면 요 1단계하고 2단계 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았거나 질병에 걸렸더라도 질병의 원인이 있더라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 초기 병원성기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를 예방 수준으로 보자면 예방 우리가 수준으로 볼 때는 1차라고 그러는 거야. 1차.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1차 예방활동이냐 2차 예방활동이냐 3차 예방활동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1차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거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예요. 요 1, 2단계에서 예방활동이 우리가 1차 예방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요 3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노출돼서 방어할 수 있으면 초기 병원성이지만 이제 방어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불연성 질병기라고 그래요. 불연성 질병기. 질병이 있긴 있지만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3단계 다음에 4단계에서는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현성 질병기예요. 현성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불연성이든 혈성이든 요 3, 4단계는 질병이 있는 단계란 얘기예요. 요 질병이 있는 단계.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데 증상이 없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빨리 검진해 보면은 우리가 빨리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초기 치료하는 것을 조기 치료하는 게 필요한 거고, 이 현성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 치료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요 3, 4단계는 증상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질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때 예방 수준을 우리 2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상에서 증상을 다 임상에서는 증상 중심으로 치료하거든요. 치료해서 증상이 소실돼 가는 기간을 우리가 회복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기는 임상에서 치료가 이제 증상이 소실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겠죠. 집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면 요 회복 단계에서는 우리가 돌아오더라도 만성 질병은 돌아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급성 질병이라면 그 돌아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요거를 3차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활동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할 때는 요거는 뭐로 구분한 거냐면 질병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활동인가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문제 출제 빈도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1차 간호는 질병에 걸리기 이전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라던가, 그 다음에 위험 가중 단계에서 간호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간호, 여러분들 거기 적극적 예방, 소극적 예방, 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 1단계에서의 예방을 적극적 예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초기 병원성이 질병의 원인에 노출됐지만 방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예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마스크 착용해서 나는데 거기다가 대표적인 거를 쓰자면은 예방접종이 거기 적극적 예방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예방접종은 소극적 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소극적 예방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래서 예방접종은 질병의 원인에 노출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병원성계의 예방활동으로 보셔야 되고, 소극적 예방. 이게 적극적 예방, 소극적 예방인 거예요. 어쨌든 둘 다 1차 예방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2차는 질병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건강검진한다던가, 그 다음에 요 현성 단계에서 병원에서 치료한다던가 2차 예방. 3차는 재활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지역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요 3차 예방 활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간호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활동, 그죠? 그래서 간호활동은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간호활동 중에 보건교육이라는 게 있죠. 보건교육. 우리 보건교육은 우리 저 뒤에 하나의 챕터로 다룰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죠.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교육하는 것이 보건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활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리활동은 우리가 간호활동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조직하거나, 그 다음에 수행 단계에서는 그 감시나 조정이나 감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관리 활동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리 활동. 그래서 관리 활동 중에서도 그 수행 단계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감시, 조정, 감독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좀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감시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이 쭉 진행될 때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는가, 요거 확인하는 것을 감시라고 그러는 거고요. 조정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관련된 사람이 많잖아요. 관련된 사람의 업무 활동을 서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정이라고 그러고, 감독은 우리가 간호 업무 수행할 때 간호사에게 맡겨진 업무도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진 업무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맡겨진 업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맡겨진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관리 활동 중에서도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관리 활동이 감시, 조정, 감독,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얘가 나왔을 때 감시를 설명했는가, 조정을 설명했는가, 감독을 설명했는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알아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 간호수단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이제 보충하고 요 시간 마무리 짓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서요. 우리가 3, 40분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대상과 목표와 이거 너무 많이 등장했죠. 예, 너무 성의 없이 그렸나? 요 대상, 예, 목표, 활동이라고 그랬죠. 활동. 이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이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방법과 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수단을 잘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단에 대한 내용은 좀 길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단은 좀 길잖아요. 도구에 대한 거는 좀 길게 나가다 보니까 요거는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여러분들 활동,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죠. 활동은 여러 가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간호제공, 보건교육, 관리활동. 그 다음에 직접, 반직접, 간접. 그 다음에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 집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지역사회 간호 방법, 예. 간호 우리 제공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교재에 간호 제공 방법에 대한 것이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요. 예, 요거를 조금 보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로 다뤄집니다. 우리가 간호 제공 방법도 우리가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분류가 간호 제공 방법에는 방법에 우리가 이렇게 제 표를 보자면 그려보자면 전문화 방법이 있고요. 전문화 방법이 있고 전반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화 방법, 전반화 방법. 전반화 방법. 요 전문화 방법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특수 목적 사업이라고 그래요. 특수 목적 사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단일 목적 사업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릅니다. 이 전반화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일반화 사업이라고도 하고 일반화 사업이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이라고도 그래요. 통합보건 사업이다. 라고도 하고 다목적 사업이라고도 그럽니다. 다목적 사업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문화 사업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제공할 때 사업을 막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모자보건 사업 따로, 감염병 관리 사업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 나눈 다음에 책임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 사업으로 간호 제공을 한다면은 모자보건 담당자는 모자보건만 하는 거고, 그죠? 결핵관리 담당자는 결핵관리 사업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쭉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화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전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우리가 그 보건소는 전반화 사업 형태로 사업 방법을 바꿨다. 그러면은 그 담당 지역이라던가 담당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나 가족 중심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가정에 가면은 아버지는 결핵이 있을 수 있고, 엄마는 모성 보건사업 대상일 수 있고, 아이는 영유아 보건사업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반화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전반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문화 사업 방법으로 할 때 어느 가족에 모자가 있고 결핵 환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전문화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결핵 관리 담당자는 가족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결핵 환자만 관리하는 거예요. 모자는 사업 대상이 아니죠. 근데 전반화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내가 담당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선진국은 이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문화에서 전반화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전반화 더 많이 나오고요. 지역사회 간호과정을 적용하기에도 얘가 더 적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간호과정을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이 전반화 사업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더 많이 나오는데 얘하고 늘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단점을 볼 때 어느 한쪽을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의 장점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결핵관리 담당자는 결핵관리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강화되겠죠. 근데 단점은 뭔고 하면은 단점은 우리가 포괄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요 전반화 사업은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우리가 가정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거꾸로. 그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기회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전반화 사업 방법에서 여기다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호 제공 방법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간호 수단부터 들어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